판례 4번은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 5번. 판례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통행권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남의 토지를 통행하기 때문에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 원칙이죠. 예, 근데 예외적으로 무상이 있다는 거죠. 무상통행권 딱 두 가지 기억나세요? 직접 분할자 상호간,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만 허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판례 5번에서요. 8번 지문 한번 풀어보세요. 8번 지문. 키워드가 뭐죠? 직접 분할자 상호간,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고요. 승계인에 대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게 판례거든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6번이에요. 판례 6번에서 가로 1번 밑줄 친 내용 보세요. 밑줄 친 내용 키워드가 뭘까요? 이미 뭐가 있어요? 통로가 있다고요.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0번 풀어보세요.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없다. 5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7번 보세요. 판례 7번에 보니까 밑줄 친 내용 보세요. 일단 통행권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됐다. 어차피 이제 공로에 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행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통행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통행권 소멸한다. 5가 되겠습니다. 네. 판례 8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두시고요. 그 다음 판례 9번. 판례 9번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 부동산이 맞는데 자기 소유 부동산임을 입증하지 못할 때, 입증 못할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 소유 부동산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OX, 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례 10번입니다. 판례 10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국유재산. 자,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취득시효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그렇죠. 예전에 뭐라 했어요? 잡종재산입니다. 지금 뭐라 합니까? 그렇죠. 일반재산이라 합니다. 지금은. 네. 행정재산 뺀 나머지 전부를 일반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뭐가 나와 있어요? 잡종,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죠. 근데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행정으로 바뀌었으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판례 11번입니다. 판례 11번. 네. 판례 11번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이 취득시효 대상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요. 자, 봐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602호가 있네요. 602호. 602호에 대해서 이제 구분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럼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건데요?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지금 다 대부분 아파트 살고 계시잖아요.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독점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 그러니까 이건 공공 사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독점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뭐 주차장 공공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하죠? 공용 부분. 네, 그래서 전유 부분이 있고요. 공용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유 부분이 주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거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집이 30층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분리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용 부분만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공용 부분만 시효 취득한다 그 말은 분리처분하는 건데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내용 보시면 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판례 12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취득시효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보시라고 했어요. 일단 시효 완성 전의 문제인지 시효 완성 후의 문제인지 이걸 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인지 아니면 점유자 변경인지 이걸 보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거기 판례 12번입니다. 판례 12번에 뭐라고 했냐면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누가 바뀌었어요? 소유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시효 완성 전에 누가 바뀌었어요? 소유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권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채우게 되면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10년밖에 점유를 안 했거든요. 이 사람이 소유자거든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3자 소유권 취득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지 등기만 해둔 거예요. 소유권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즉 그 말은 이 병이을 상대로 해서 야, 그 땅 내 땅에 너 나가달라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등기만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을이 계속 점유해서 마저 20년 채웠다는 거죠. 이때 이 을 병 상대로 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시효 진행 도중에 단지 소유자만 바뀌었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뭐가 보이세요? 만료 전에 그 다음에 등기 명의를 넘겨받았다 이겁니다.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보세요. 이미 뭐가 됐어요? 시효 기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제3자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안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 또는 시효 진행 도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례 13번이에요. 판례 13번 보시면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말은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자,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고요. 20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고요. 이 권리는 단지 채권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등기하기 전까지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법률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이 이 부동산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병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했고요. 이 매매계약이 유효, 이 등기도 유효등기라고 한다면 이 제3자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 취득했죠. 물권 취득했죠. 이 사람 뭘 취득했어요? 채권 취득했죠. 따라서 채권자가 물권자하고 싸우게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관계를 정립할 때 시효 완성자하고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하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 둘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 이 사람은 채권자, 이 사람은 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없어요? 예외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이 등기가 유효등기가 아니라 무효등기면 보호가치 없죠? 시효완성 주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기 유효등기일지라도 이 사람도 단지 등기만 해놨습니다. 전혀 소유권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효완성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도요. 네. 먼저 판례 13번에서요.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키워드 한번 잡아보세요. 취득 시효 기간 만료 후 누가 바뀌었어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여기네요. 시효 완성했습니다.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말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있다. X가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판례 14번을 보겠습니다. 판례 14번 보시면 점유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 키워드가 뭘까요? 무효 등기다 그 말입니다. 무효 등기. 자,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명의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다고요. 20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등기가 있죠? 무효 등기래요. 무효 등기래요. 그럼 무효 등기면 이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명의 등기가 무효 등기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효 등기자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 소유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 A가 실제 소유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효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제 소유자가 이 무효 등기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시효 완성자가 이 권리를 뭐 할 수가 있다? 대위할 수가 있다. 누가 프로 등기가 되겠어요? A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전해 오면 된다. 이게 판례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직접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등기가 무효 등기일 때 나오는 겁니다. 좀 무효 등기일 때.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판결 요지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판례 15번. 판례 15번 보시면 자,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뀐 사안이었습니다. 아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효 완성됐습니다. 근데 누가 바뀌었냐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때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채권자고요. 이 사람은 물권자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등기가 무효 등기다. 생각해 보세요. 이 등기가 만약에 무효 등기예요. 예를 들면 이 둘 사이의 계약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어요. 가장 매매였어요. 둘 다 부호 가치가 없죠. 그럼 이 등기가 뭐가 되겠어요? 무효 등기가 되겠죠. 그럼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건데 먼저 이 무효 등기를 뭐 한다? 말소한다.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OX? X가 되는 거죠. 이 사람 뭐에 불과하니까 채권자. 그럼 이 등기가 무효 등기면 누가 실제 소유자? 갑.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 뭐 한다는 거예요? 대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자, 지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취득했는데요. 이 사람이 등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하필이면 사망했네요. 이 사람이 사망 그래서 뭐가 개시가 됐어요? 상속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을 병을 상대로 해서 시효 완성 조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말은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은 포괄승계니까 이 사람 지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포가치가 없겠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 나오면 여러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내용이 거기 가로 1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뭐가 보이세요? 시효 완성 후. 그 다음에 누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제3자로. 근데 그 쭉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그렇죠. 상속인이면 끝난 겁니다. 이 사람 보호 못 받는 겁니다.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의해야 됩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17번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일단 시효 완성자고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 둘 관계를 좀 봤거든요. 이 둘 사이 관계 한번 봐요. 이 둘 사이 관계. 이 둘 사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라는 사실을 갑이 알고 팔았을 때하고요. 모르고 팔았을 때로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고 팔았을 때하고 모르고 팔았을 때. 알고 팔았다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의가 있어요. 팔았습니다. 이 등기가 유효 등기입니다. 병 소유권 취득했거든요. 더 이상 갑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발생한다? 손해. 고의도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불법행위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알고 팔았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주의해야 됩니다. 알고 팔았을지라도 이 둘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을 갑 잡아서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불법행위 책임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죠.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지문의 키워드가 뭔데요? 알고 팔았다고요. 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데요?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보이세요? 알고 팔았죠? 그 다음에 적극 가담했죠? 그럼 이건 유효, 무효? 무효가 되겠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해봤자 추인 효과가 있어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OX, O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16번에 보니까 재취득시효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재취득시효 부분에서요. 최근에 정말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했죠.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이 판례가 나오면서요. 이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종전 판례 견해를 바꾼 거였습니다. 나오자마자 변호사 시험에 나왔는데 아직 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소유자고요. 이 사람이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 자, 이 사람이 이제 20년 점유를 했기 때문에 시효를 완성을 했고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갑이 제3자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소유권자니까 처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매매계약이 유효다라고 한다면 이 등기도 유효등기니까 이 제3자는 물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병 단지 등기만 해두고 있습니다. 소유권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을이 계속 점유를 했습니다. 또다시 몇 년 채웠습니까? 20년을 채웠다 그 말이거든요. 언제부터? 계산점 중요합니다. 여기서 언제부터? 소유자 변동시부터. 그러니까 병에 대한 관계에서 또다시 20년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다시 20년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시효를 완성했잖아요. 또 완성했죠. 이걸 뭐란다? 재취득시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 있죠. 누굴 상대로 해서? 병 상대로 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재취득시효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실무에 가게 되면 진짜 법률관계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또 발생했냐면 이 사건에서 우리 여기서는 기산점이에요. 기산점. 잡아가지고 지금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재취득시효가 완성이 안 됐다고요. 근데 여전히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라고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예? 또 이때부터 20년 채워야 된다. 이게 종전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근데 판례가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시효 진행 도중에 누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시효 중단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마저 10년 더 점유해서 20년 채웠으면은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다시 여기부터 20년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중단이 안 되는 거니까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재취득시효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먼저 19번 풀어보세요. 19번. 첫 번째 뭐가 보이세요? 시효 완성 후. 그 다음에 누가 바뀌었어요? 소유자 바뀌었네요. 그 다음 키워드가 뭔데요? 언제를 기산점?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 앞에 보세요. 시험 지문에 나올 때 또 다른 편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병 앞으로 이전 등기 한 날, 이날 기산점으로 해서 20년입니다. 그래서 2차 취득시효로 완성을 조장할 수가 있다. OX5가 되겠죠. 이걸 재취득시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가로 2번의 판결 요지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효 진행 도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럴지라도 중단 안 되기 때문에 20년 채웠다.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 이 판례가 거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 17번이네요. 판례 17번에 보니까 대상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대상 청구권.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조금만 더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어른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청구해서 이전 등기 오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등기하기 전에 이 토지가 수용돼 버렸대요. 수용돼 버렸대요. 그러면 이 갑이 의뢰대에서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불능돼 버린 겁니다. 불능. 그 대신에 토지 대신에 이제 뭐가 나왔겠습니까? 토지 대신에 수용됐으니까 그렇죠. 보상금 청구권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대신에 즉 대상에 대해서 과연 이 우리 그거 내 거니까 나에게 달라 양도해달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판례에 의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용되기 전에 그 말은 불능되기 전에 시효 완성자가 권리를 주장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어차피 우리 시효를 완성했잖아요. 우리 시효를 완성을 했고 이 사람이 등기한 다음에 수용됐었다라고 한다면 의뢰게 되는 거였으니까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등기되기 전에 수용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 가져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능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를 했던 경우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판례 17번 보시면 그 밑줄 친 내용 한 4번째쯤 봐보세요.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능 전에 키워드는 그겁니다. 이행불능 전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권리를 주장했거나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된다. 그래서 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주장 안 했다라고 한다면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래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대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OX, X가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판례 18번입니다. 판례 18번은 옆에다가 19번하고 함께라고 쓰세요. 19번하고 함께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시효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 어른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은 갑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뭘 부담하고 있어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을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야, 그 땅 내 땅이다. 나에게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뭡니까? 법률상의 소유자가 맞아요. 이 사람 무단점유자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갑에 대해서 이미 뭘 취득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소유권 넘겨줘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니까요. 그래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해서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건 신의 측에 반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갑을 상대로 해서 그 토지 나에게 돌려달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우리 토지 위에 건물 지어놨어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야, 네가 내 땅 20년간 사용했으면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만약에 이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차임받았습니다. 차임 나에게 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시효가 이미 완성이 돼버렸으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청구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래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2번. 건물 철거 대지 인도 청구할 수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없다. 맞습니까? 네, 5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 19번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판례 같이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20번입니다. 자, 곧바로 문제 보면 되겠네요.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요.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알고 팔았어요? 모르고 팔았어요? 예? 알고 팔았어요? 모르고 팔았어요? 알고 팔았잖아요. 어디 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입증까지 다 마쳤다. 이게 바로 알고 팔았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네. 알고 팔았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불법행위가 나오겠죠? 뿐만 아니라 쭉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건 유효, 무효? 무효. 왜 무효가 되는 건데요? 반사회질서법률행위 무효. 그래서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판례 21번입니다. 자, 21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 설명했거든요. 곧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5번.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시효 완성자하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하고 이 둘 사이 계약 관계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22번 이건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 23번입니다. 판례 23번 옆에다가 24번과 함께라고 쓰세요. 이건 아까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이미 미리 설명했다고요. 오전에. 그래서 곧바로 여기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6번 풀어보세요. 소멸시효 문제 아까 설명했잖아요. 제가. 네, 키워드 한번 잡아보세요. 점유를 계속.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뭔데요? 권리행사. 따라서 소멸시효 진행 안 합니다. OX 5가 되겠죠. 그 다음 판례 24번에서요. 28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뭐가 보이세요?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 시효로 소멸되지 않죠? 간접 점유 포함되지 않습니까? 점유를 하고 있다. 이 점유는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 점유란 말이 나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직접, 간접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 점유를 통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려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점유는 직접, 간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8번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30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문제 지문이 너무 지금 압축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을이 시효를 완성했어요. 그럼 이 을 같은 경우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을 있죠. 이 을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점유를 승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점유를 승계한 사람이 과연 갑을 상대로 해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죠. 이거 무조건 안 된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 설령 뭡니까? 강의하는 분들도 이거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병이 자기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을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병이 을의 취득시효를 주장,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요 뒤쪽에 안 찍히죠. 취득시효 완성,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하고 병이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 을이 있죠. 이 을이 점유한 게 1995년 5월 12일 날 점유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0년 채웠습니다. 2015년 5월 10일 한번 해볼까요? 시효를 완성함으로써 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했고요. 이 병이 점유를 승계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5월 12일 날 점유를 승계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자기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 을이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효를 완성한 사람은 지금 누구란 거예요? 을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을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병은 이 권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을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뭐 한다? 대위한다 이렇게 당해요. 여기서는 대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뭘 공부했냐면 기산점 문제, 기산점 원칙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산점은 점유 개시 시가 기산점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점유 기간 도중에 뭐가 없으면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가능하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점유 기간 도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기산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은 역산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 있잖아요. 2016년 5월 12일 이걸 이제 해서 과거로 역산합니다. 거꾸로. 그럼 이제 언제가 되는 거냐면 1996년 5월 12일 이걸 기산점 삼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효를 완성한 건 누굽니까? 병이 완성한 거 이때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20년 뒤면은 지금 2016년 5월 12일이니까 이 사람이 시효를 완성한 거라고요. 따라서 이 병 같은 경우는 자신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이 병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유를 승계한 사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자기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사람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는 건지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문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 수험생들이 직접 안 돼. 무조건 대위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 버리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그 몇 회 시험이었습니까? 25회 시험 때였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정답 없음 처리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네, 나중에.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강의 시간에도. 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30번 같은 경우에는요. 병은 갑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한다. 여기죠. 병이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을의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안 되고 뭐 하겠어요?
대위해야 되겠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죠. 거기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판례 25번입니다. 판례 25번. 판례 25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죠. 여기 토지가 있어요. 자, 우리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고요. 우리 20년을 채웠으니까 이 을은 10호를 완성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고요. 단지 권리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갑이 법률상의 소유자고요. 소유권자가 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한물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이 갑이 제3자변과 만나서 뭐 했냐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혹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요. 채권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갑이 은행 가서 돈 빌렸어요. 돈을 1억 원을 빌렸네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저당권 취득했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맞잖아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완전 유효하게 저당권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를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건데 저당권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저당권 소멸될까요?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완전 유효하게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저당권이 붙어있으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당권을 없애기 위해서 이 을 채무자가 아니죠. 채무자 갑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버린 거예요. 변제했습니다. 그럼 채권 소멸되니까 저당권도 소멸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을이 갑을 찾아갔어요. 야, 네 채무를 내가 대신 변제했으니까 나에게 돈 달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게 될 거냐? 이게 법정에서 다툼이 됐어요. 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을이 돈을 갚았는데 누굴 위해서 갚았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갚은 거니까 이때는 구상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야, 네가 시효를 완성했으니까 소유권을 가져가는 건데 또 채무자 원래 소유자 갑한테 돈 달라고 한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는 구상권 인정을 안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죠. 가로 2번 봐보세요. 가로 2번에 가로 2번에서요.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등기 전에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토지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하는 것 가능합니다.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밑줄 친 내용 보세요. 시효 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해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 이루어진 그 토지 살상 또는 법률상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네. 손 넘어가겠다 진짜.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률상의 소유자니까 소유권자로서 행사를 했다. 그래서 제한물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네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이 상태 그대로 취득한다. 이 말을 뭐 이렇게 길게 썼냐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해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뭐 했어요? 변제했습니다. 밑줄 친 내용 보세요. 자신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판례. 그래서 3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가 되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고생들 많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다시 반복 안 하면 또 여러분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하시는데 복습하시는데 아무리 늦더라도 내일 모레 이틀 안에 끝내세요. 이틀 안에 끝내시라고요.
내일 수업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일 수업을 여러분이 안 듣는 한이 있으더라도 반드시 내일 모레 안에는 다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으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